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 이제 일산병원에서 제가 간암이랑 췌장암, 그다음 췌장 질환,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담낭 질환을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담낭하면 이제 쓸개라고 잘 우리나라 말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쓸개에 관한 얘기도 많고 속담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장기이긴 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수술을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은 우리 몸에서 우상복부 쪽에 이제 간이 있고요. 간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장기가 담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간하고 쓸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접한 장기로 있긴 한데 두 장기는 완전히 다른 장기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담낭은 이렇게 표주방 모양 혹은 서양배 모양으로 생기긴 했는데요. 담낭은 기저부, 그다음에 체부, 누두부, 그다음에 누두부가 이제 경부, 목 있는 데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낭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의 기능은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루에 250에서 한 1리터 정도의 담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즙이 만들어져서 바로 우리 장관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도의 끝에 있는 이전 사진에 보면 바토 팽대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근육이 항상 이렇게 수축돼 있고,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바로 장관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담낭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50에서 한 1리터 정도의 담즙이 분비가 되는데, 그 담즙이 이제 담낭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장관내로 분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은 간 담즙의 한 5배에서 20배까지 농축하는 그런 저장 기능과 농축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식후 한 30분 정도에서부터 이 담낭에도 근육이 있는데, 근육층이 있는데 담낭 근육이 율동적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반까지 지속적으로 수축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수축 운동을 통해서 담낭에 저장돼 있던 담즙의 80%까지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250에서 한 1리터까지 만들어진 담즙이 장관내로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는데,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다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즙이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음식 중에서 특히 지방 소화를 돕게 되는데, 소장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담즙산은 다시 흡수가 됩니다. 거의 90% 이상 다시 흡수가 돼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까지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되고, 하루에 담즙산이 0.2에서 0.6g 정도만 배출이 되고요. 그 배출이 되는 만큼 간에서 다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담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담낭에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쓸개 돌이 생깁니다. 쓸개 돌이 생기는 담낭에 담석증이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위나 대장에도 내시경을 하게 되면 용종 같은 게 발견돼서 그 내시경으로 절제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담낭에 용종성 병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질환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담낭에 제일 안 좋은 질환 중에 담낭암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담낭에서 발생되는 질환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낭의 담석증에는 또 돌이 생기는 종류도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담즙을 통해서 배출되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돌이 되겠는데요. 콜레스테롤 과분비가
또는 콜레스테롤의 핵화 및 결정화 촉진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게 되고요. 이 핵화되면서 비핵화된 요소들의 불균형 때문에 돌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담낭이 그 율동적으로 수축을 잘 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특히 이제 위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 절제술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도 담낭이나 담도의 운동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운동 장애가 생겼을 때도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장에서 담즙산이 재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질환이 있어서 그 회장 말단 부위, 그러니까 대장하고 연결된 소장의 말단 부위가 뭐 절제되는 수술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 담즙산 재흡수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콜레스테롤 과포화가 생기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수술해서 이제 담낭을 떼게 되면 콜레스테롤 담석은 순수한 콜레스테롤만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복합성 콜레스테롤 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물질과 이제 섞여서 있는 혼합성 콜레스테롤 담석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고요. 또 하나 이제 색소 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까만색하고 이제 갈색 색소로 되어 있는 담석들이 많은데 흑색 색소 담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갈색 색소 담석, 그다음에 혼합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흑색 색소 담석 같은 경우에는 용혈성 빈혈 같은 게 있는 환자들 또는 간이 이제 경화가 되는 간 경변증이나 심장의 판막 질환 같은 게 있는 분들에서는 이런 까만색 담석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색을 띠게 되는 담석에는 만성적인 이제 세균 감염이나 간흑충 등 기생충 감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흑색이나 갈색이나 섞여 있는 경우도 한 5%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색 담석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해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드리기도 하는데요. 까만색이 있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약돌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건빵에 이렇게 뜯어보면 별사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투명한색 담석들도 있고요. 담즙산만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담낭에 또 이제 용종성 병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하거나 이랬을 때 간 초음파를 하면서 담낭도 같이 보고 이렇게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담낭에 이렇게 혹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cm가 넘게 되면 나쁜 거로 변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발견되는 용종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이고요. 이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부분이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용종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초음파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암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지만 1cm가 넘으면 나쁜 그런 암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용종 중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인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콜레스테롤 용종이 생기다가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혹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담낭 벽이 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담낭에 근육층이 있는데 이 근육층이 비후가 되면서 이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선근종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걸 로키탄스키 동굴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동굴 모양처럼 이렇게 끝부분에만 이렇게 뭉툭해져 가지고 이런 게 이제 혹이나 이런 걸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성 용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암병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선종성 용종인 경우에도 이제 수술을 하면 뭐 암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런
선종성 용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세포가 더 많이 이제 변하게 되면 악성 용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을 도대체 떼야 되냐, 언제 떼야 되냐, 떼면 괜찮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볼 때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돌이 있는 경우에는 돌만 빼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돌만 빼내지는 않고요. 담낭 자체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기능을 안 하는 장기는 없기 때문에 보존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장기를 제거하게 되는데 담낭도 이와 같은 그 질환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증상이 있는 담낭 결석증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고 이제 그 증상 중에서는 이제 급성 담낭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담낭염이라고 지속적으로 평소에 이제 계속 불편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위 팽만감이 있고 이 오목 가슴 있는 데가 계속 불편하고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위내시경을 해봐도 뭐 특별히 위에는 질환이 없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담낭에 이제 초음파를 하다 보면 이제 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만성으로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 수술을 하게 되고요. 간혹은 이제 담석이 없지만 그 무결석 담낭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돌이 없어도 이렇게 담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경우, 증상이 없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돌의 크기가 큰 경우는 증상이 없어도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담석의 크기가 2.5 내지 3cm 이상 큰 담석의 경우에는 이 돌 때문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담낭벽이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벽이 보통은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수술할 때 보면 이렇게 딱딱합니다. 담낭이 전체가 다. 그래서 도자기처럼 담낭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제 담낭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암병변입니다.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도록 하고 근데 담낭 중에도 또 이제 기능을 안 하는 그런 담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수술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담낭 제거 수술을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담관하고 췌관하고 이 함유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이 담낭으로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그게 계속 염증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담낭암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담낭 제거술을 하시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종이 1c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담낭벽이 이렇게 비호되었던 성근종이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혹이나 장티푸스 보균자들 전에 이제 많이 있었지만 장티푸스 이 균이 이제 열도 안 나고 설사도 안 하고 이제 다 좋아졌지만 이 균이 담낭에 가서 이렇게 계속 기생을 하고 있다가 환자가 또 안 좋아지면 다시 활개치고 나와가지고 장티푸스 증상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장티푸스 보균자들은 담낭을 제거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이게 겸상적혈구 이제 빈혈증이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빈혈증이 있는 분들은 돌이 계속 생기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낭 제거술을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을 요즘에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떼는데 이 수술해서 담낭을 제거하는 이 수술법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최초로 이 담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을 살펴보니까 기원전 1000년 이상 된 이집트에서 이제 여사제들이 파피루스에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 기록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00년 전에 이제 미랄 만들고 그러면서 이런 장기들을 많이 봤겠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역사상에서 담석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시작이 됐고,
그 후로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거에 보면 이제 그리스 의사 알렉산더 트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600년 전에 해서 담석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의사가 보고 이런 임상적인 증상이 있다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게 기원전 이제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런 거를 고든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임상적으로 이렇게 담낭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있다 하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이제 사람의 담석에 대해서 이제 담낭에 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보인 사람이 이제 폴리그노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은 사람을 해부하면서 담낭을 열어가지고 돌이 있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그리 얼마 되지 않은 1670년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미셸 엔트뮬러라는 이런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담석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유명한 의사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담석증이 생기고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담석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담석 때문에 산통, 그러니까 담석증 산통, 그래서 많이 아프거든요. 옛날 때처럼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과 이 담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징후들 이런 것들을 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징후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치료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1974년도에 이제 배에다 투관침을 뚫어서 이제 그 투관침을 통해서 이제 흡입관을 집어넣어서 이 담석을 제거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담낭 절제술을 시도를 했는데요. 성공적인 담낭 절제술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외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코커라는 사람이 축농증, 이제 담낭이 염증이 심하게 되고 그러면 담낭이 고름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열도 많이 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한 환자에서 처음으로 경피적으로 이제 고름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시술을 했었습니다. 배엑스를. 그리고 이제 1800년대에 와서 여기에 있는 그 루드윅 조지 크루보이스터 이 사람이 발음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담독의 병리학하고 수술에 관한 그런 통계라는 그런 책들을 만들었고요. 최초의 총담관 절석술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개복을 해서 담낭에 있는 거 말고 담낭에서 내려오는 총담도에 돌이 껴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황달이 생기고 열도 나고 배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면서 담도를 열어서 담도 안에 있던 돌을 꺼내는 그런 절석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칼 랑겐버그라는 이 사람이 1882년 처음으로 이제 담낭 절제술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42살 된 그런 여자 환자에서 담석 때문에 생긴 담낭염 환자에 있어서 수술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에서 최초의 개복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해서 성공한 게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안 된 그런 시점이었죠. 처음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거의 개복을 해서 담낭 절제술을 하진 않고요. 거의 90% 이상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1년에 담석증이나 이런 그 양성질환에서 담낭 절제술은 거의 99% 다 복강경으로 시행을 하고요. 1년에 한 저희 병원에서 600명 정도 담낭 절제술을 하는데 그 중에 복강경으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개복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이 역시 아까 이제 처음으로 개복해서 담낭 절제술을 시행했던 분도 독일 의사였는데 복강경으로 처음으로 이제 담낭 절제술을 했던 사람도 독일의 에리히 뮤허라는 이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담낭절제술을 개복해서 최초로 한 사람도 독일 사람이고 복광경으로 최초로 성공한 사람도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광경 기구를 가지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복광경으로 이제 담낭절제술을 할 때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담낭절제를 하는데요. 1997년에 나바라지라는 그런 의사가 처음으로 이제 배꼽에 한 구멍을 뚫어서 담낭절제를 했다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광경으로 담낭절제술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 네 구멍을 뚫어서 담낭을 절제를 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구멍으로 담낭절제술을 하게 된 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밑에 있는 게 담낭이고요.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담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낭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공으로 담낭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배꼽에만 절개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실제에서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다 지방으로 덮여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마르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담낭으로 들어가는 동맥입니다. 그래서 담낭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먼저 결찰하고 절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담낭관입니다. 이게 총담관이고, 그래서 담낭관을 결찰해서 동맥하고 이 담낭관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는 담낭이 바로 떨어지지만 간에 이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리해야 되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담낭을 간에서 떼낼 때 피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담낭 이제 절제술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걸 연도별로 분석을 해놨는데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해놓은 거 보면 시간이 이제 최근 근래에 올수록 담낭 절제술의 빈도가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전에는 2006년도에는 이제 의원급에서는 담낭 절제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안 됐었는데,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물론 아직도 대형 상급 종합병원에서 많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의원급 병원에서도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낭암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담즙이 저장되는 담낭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담낭암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낭에서 발생한 그 암에 대해서만 담낭암이라고 하고요. 간암이 담낭으로 파고들거나 간 담도암이 담낭으로 파고든 경우에는 담낭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통계 2012년 발표된 중앙암 등록본부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에 발생한 담낭암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합쳐서 연간 한 2,000여 이상, 그래서 전체 암 발생의 한 1.1%를 차지한다고 보고를 하였었고요. 담낭암은 대부분 이제 담독에나 이제 췌장 이쪽에서 발생하는 암들은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 생기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살펴보면 70대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60대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그보다는 좀 적게 발생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수술했던 환자인데 담낭은 여기에 국한돼서 있고 좀 많이 이제 축소가 되었는데 간 주변까지 이렇게 담낭암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PET-CT를 찍으면 담낭암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지만 이제 담낭암의 증상이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동반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제 우상복부의 통증이
이제 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복통이고, 이제 대부분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에서 복통이 이제 우상복부 쪽에 늑골 하얀 쪽에서 발생하는 복통이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고,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 담낭염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들과 비슷하게 열도 나고 통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한 경우 담낭암이 이제 더 커진 경우에 담도를 눌러서 막거나 아니면 담도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막는 경우에는 이제 황달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암이 많이 커지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촉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담도를 이렇게 막게 되면 담낭암이 담도를 막게 되면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간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게 다 이제 만져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암은 아니지만 아무튼 담낭암이 많이 커지는 병이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른 증상은 뭐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뭐 체중 감소, 피로감, 뭐 구역감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암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석증이 이제 가장 많은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담낭암의 약 80% 정도가 이제 담석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가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58% 정도에서 이제 담낭암이 담석증 때문에 생겨난다 이런 보고들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환자 약 한 30% 정도에서 담석증이 발견되고 있어서 서양하고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낭 및 주변에 이제 비정상적인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담낭의 담낭벽이 석회화되거나 이제 도자기처럼 이렇게 딱딱해지는 도자기형 담낭 그리고 최담도 함유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용종이나 성근종 담낭벽의 비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기타 이제 뭐 일반적인 거지만 그 중에 이제 흡연, 그 다음에 장티푸스의 만성적인 그런 이완, 그 다음에 유전 또는 이제 인종적인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비만도 여러 가지 암에서 이제 원인으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뭐 간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담낭암도 이제 높은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비만인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암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제 담낭이 간에 붙어 있는 그쪽, 담낭의 침대라고 그러는데요. 담낭이 간에 붙어 있는 쪽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담낭암이 이제 아까 기저부 쪽 말고 그 반대쪽 경관부 있는 쪽에서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간 문부 쪽으로까지 다 퍼져서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담낭의 일부에만 기저부 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지만 임파선까지 같이 조기에 전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담낭관에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경우인데 이제 담낭에만 국한돼서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담낭암 같은 경우 치료는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담낭 절제술로만으로도 뭐 완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담낭암은 보통 1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복강경으로 담낭 수술을 하다 보면 한 0.1% 많게는 1%에서 우연히 담낭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담석증이나 이런 증상이 있어서 그냥 수술을 했는데 우연하게 이제 담낭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초기인 경우다 그러면 더 확대 담낭 절제술을 하거나 근치적인 담낭 절제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도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굳이 림프절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1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1기가 A, B로 나눠져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낭벽의 침수 범위가 이제 A 1A가 있고 1B가 있는데 1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개만 떼내도 됩니다. 원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확립되지는 않았는데 쓸개만 떼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고 그냥 임파선도 절제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 있고요. 대신에 2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복을 해서 필요하면 간절제와 담도 같은 경우에도 절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파선은 주변의 임파선들을 다 근치적으로 다 절제를 해야 수술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낭암의 수술을 이제 수술 방법에는 아까처럼 이제 초기 담낭암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도 그냥 그 치료를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제 2기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개복을 해야 됩니다.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담낭이 간에 붙어 있는 부분, 그래서 간의 분절 이쪽에 이제 간을 저희가 8분절로 나누는데 간의 2분절을 같이 포함해서 절제를 하고 담낭암이 더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확대 우간 절제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간을 거의 한 70% 정도까지 절제를 해야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담낭뿐만 아니라 담낭 주변에 있는 이런 임파선들까지 다 절제를 하게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암의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만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항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이제 항암 약물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좋아서 이제 암이 좀 줄어든다거나 이제 크기가 이제 작아지거나 주변에 퍼졌던 임파선들이 작아지면 수술로 다시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완전 절제가 된 경우에 국소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술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진행된 암에서 이제 항암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때 황달이 계속되고 그럴 때 방사선을 쪼여서 암의 크기를 좀 줄여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존 치료 같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